결혼식장 이 길을 뭐라고 하죠? 버진로드. 한 번만 가시면 됩니다. 자, 결혼 특강을 하는데 결혼 특강 제목이 결혼은 손해보려고 하는 일이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결혼을 이득 보려고 하니까 이미 들어간 입구부터가 달라요. 예, 제가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마지막에는 결혼이 손해보는 거라는 게 너무 좋아질 때쯤 되면 여러분들의 결혼의 물링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면 저는 결혼해서 엄청 손해보고 살고 있거든요. 일단 그 비혼주의자들이 제일 좋은 거 뭐예요? 내 거 내가 다 쓴다잖아요. 결혼하는 순간 내 거 아니잖아요. 일단 시작부터 손해예요. 근데 왜 하느냐? 내 거 내가 다 써본 사람들은 나중에 하는 순간이 와요. 예, 그 얘기를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결혼 손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미친 짓 맞죠. 예, 여기 여러분들께서는 진짜 제대로 미친 사람한테 저는 완전히 미쳐 있거든요. 그래서 손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를 이 강의를 할 때는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저는 18년째 미쳐있는 오원식이라고 저를 소개합니다. 제 결혼 18년 차거든요. 예. 제 생각에는 저보다 더 미쳐있는 게 저희 와이프인 게 어떻게 나랑 18년을 살고 있나 생각이 듭니다. 저를 알고 있는 모든 친구들은 저희 와이프를 천사님이라고 불러요. 물론 저도 천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와이프 제일 싫어하는 말 천사님이에요. 그 말 때문에 내가 그걸 지켜야 되냐고. 그래서 아니 난 그냥 부르고 싶어서 부른다 라고 합니다. 저는 행복실천 강사고요. 보시면은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요즘 제일 좋아하는 게 진호볼 제주라는 결혼정보회사에 스카웃된 공식 커플 카운슬러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 스카웃 되기 전에 10쌍을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서 도대체 무슨 비결로 그렇게 결혼을 잘 시켰냐. 그래서 가서 설명했더니 그럼 같이 일을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니까 합시다 해가지고 공식 명함이 있어요. 제가 이따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명함 드릴게요. 필요한 사람 있어요? 드릴까요? 미혼? 기혼? 했어요. 했어요? 네. 한 번 더 하실 때 연락하세요. 네. 너무 재밌어요. 저 명함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이것저것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좌우명이 두 손을 펴고 마음껏 살다는데 맨날 그래요. 이제 이렇게 다 손 쥐고 거꾸로 하고 있다고. 제가 손을 펴면 되게 이제 작아서 사람들이 놀랄까봐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저는 뭐가 운이 너무 좋아요. 제 달란트가 운이거든요. 저는 운이 너무 좋아서 뭘 해도 운이 좋은데 결혼 특강을 만들 때쯤에 사람들이 왜 결혼이 이렇게 좋은데 왜 안 하지가 제 시작이었어요. 결혼을 안 해보고 따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결혼을 해보고 싫다 그러면 이야기했는데 결혼을 안 해보고 싫다고 하고 안 한다고 하고 제일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혼인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한테 결혼 어때? 그러면 그거 하지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지들이 잘못해서 그래. 결혼 잘한 사람들은 그런 말도 안 해요. 왜? 니들이 부러움 하겠지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초로 결혼이 왜 좋은지를 설명해야겠다 해서 강의를 만들었는데 요즘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진짜 제일 중요한 건 정책이죠. 정책을 잘 세우고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의학이 높아진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 강의를 더불어서 이런 정책에 대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리면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줄여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강의는 팩폭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어린이는 안 오셨을 거고 임산부나 노약자나 미혼 남녀는 수강시 주의하시고, 제가 오늘 특별하게 손수건을 갖고 왔어요. 우시고 싶으시면 조용히 손을 드시면 제가 빌려드릴게요. 저 손수건 이거 한 10년 만에 주머니 넣고 온 건데 오늘 많이 우실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실 겁니다. 오늘 지금까지 집에 있는 우리 남편 또는 아내가 그렇게 싫더라도 이 강의를 듣고 나면 다행이다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기혼자도 너무 재밌는 강의가 될 거예요. 뭐 이렇게 심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심각하신 분들은 대부분 싱글이더라고요. 이 강의 들을 때 심각하게 계신 분들이 싱글이어가지고 잘 들으시면 내가 싱글이 어느 만큼 위험한 일인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실제로 제가 그 결혼 특강하고 더 재밌는 거는 대표님께서 저한테 진행을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진행했는데 대박 난 거 있죠. 6월 14일 날 또 이제 진행을 하는데 여성분들은 이미 꽉 찼고 남성분들 이제 40대 초반 위주로 이제 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남자분 자리가 한 자리인가 남았을 거예요. 그럼 저한테 명함 달라고 하면 제가 드릴게요. 이거를 확장시켜서 막 1000명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썸미팅 했는데 18년 인꼬비를 전수해가지고 저희 친한 기자님인데 막 인꼬부부라고 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길래 와이프한테 보여줬더니 와이프가 대노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인꼬냐. 이렇게 싸우는데. 제가 그러면
잉을 빼면 어떻겠냐 해서 그거 괜찮다. 그래서 저희는 꼬 부부만 하기로 했습니다. 예. 원래 부부는 싸우거든요. 예. 맨날 좋은 사람들은 거짓말. 그런 사람들은 방송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방송에 나온 부부만 보니까 싸우는 게 이상한 거지 실제 부부는 잘 싸웁니다. 예. 오늘 싸우는 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저를 이제 김창옥 강사님이 저희 학교에 찾아와서 조만간 책 내고 나면 책을 이제 보내드릴 거거든요. 제가 강사님을 롤모델로 행복실천 강사가 되겠다고 시작했는데 딱 3년 전인데 3년째 이렇게 와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책도 좀 있으면 나올 거니까 실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창옥 교수, 안강한 김창옥 또는 제가 보고편 김경일 교수님하고는 앞뒤 자리로 강의를 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일도 주고받고 했는데 어느 순간 답장 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제가 실제로 상담 심리학 공부해서 심리 상담사고 저는 긍정 심리학에 관심이 많은데 김경일 교수님은 인지 심리학자라서 그래서 이제 서은국 교수님 긍정 심리학의 대가신 연세대 서은국 교수님 이메일 주소를 찾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 오래된 영화죠. 이거 아시는 분 이 영화 결혼은 미친 짓이다. 엄정화랑 감우성 주연일 거예요. 모르세요? 부정하고 싶으신 거예요? 결혼이 내 결혼을 아닌 척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결혼 미친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넬슨 만델라가 27년 동안 그 노벨 평화상 받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했던 그 대통령 했던 넬슨 만델라가 27년 동안 고문당하고 막 이렇게 노동을 했는데 출소한 후에 와이프랑 6개월 만에 이혼했어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도 이혼합니다. 그것도 6개월 만에. 결혼이 이 정도 미친 짓 맞아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이혼할 수 있는 게 결혼이에요. 그 코너 맥그리거 할아버지 같이 생긴 이분은 정말 엄청난 명언을 많이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결혼에 대한 명언을 만든 게 있어요. 결혼에 대한 명언 첫 번째가 뭐냐? 불행한 결혼 생활을 보내지 않는 유일한 방법 혹시 아세요? 그쵸. 결혼하지 않는 것이다. 뭐 싸우지 않는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안 싸우려면 싸울 사람이 없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질문을 받았어요. 금요일에 결혼한 사람들이 평생 불행하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당연하죠. 다른 날짜에 결혼해도 불행하니까. 이 사람은 결혼을 엄청나게 싫어해서 결혼에 대한 악평들을 엄청나게 퍼부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엄청난 명언을 많이 남기신 분이거든요. 첫 번째가 희망을 품지 않는 자는 절망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절망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 여러분들 절망해도 괜찮으니까 나도 결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세요. 저도 희망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결혼을 했습니다. 절망 엄청 많이 했죠. 제가 한때 제가 그 보통 이제 헛다리 짚는 거 삽질한다 그러잖아요. 제 별명이 포크레인이었어요. 너는 견적도 안 보고 파더라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제 파다가 이제 저희 와이프를 파내긴 했는데 파는 것도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실수하며 보낸 인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인생보다 존경스러울 뿐 아니라 더 유용하다. 저는 이건 정말 요즘에 삶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데 제가 실패하지 않을 때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실패를 되게 많이 하고 실패를 통해서 실패해도 되는 사람이 됐을 때 정말 제 삶이 유용해졌습니다. 그게 안티프레질이라고 하죠.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게 쉬워요. 고난과 역경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무섭습니다. 제가 포크레인으로 얼마나 열심히 살았길래 저 까이는 거 하나도 두렵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와이프랑 어떤 게 있었냐, 아까 말했잖아요. 저희가 맨 처음 접은 다음에 저 아저씨는 결혼할 수 있을까. 근데 한 2번 만나보니까 이 사람 결혼할 만한 사람이다. 저는 22살 때부터 결혼을 계획한 사람이에요. 저희 첫 딸 이름이 23살 때 지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결혼할 만한 사람이다 해서 이 사람이 만났는데 난 이 사람 결혼하고 싶은데 이 사람 저랑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올해 사주를 봤는데 올해 만난 사람하고 결혼 못 한다는 거예요. 뭐 결혼 정년기에 남녀가 만났는데 그 말은 무슨 소리예요? 꺼져 이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든 생각이 뭐냐, 제가 그동안 여자들이 잠시 시간을 갖자 그랬을 때는 항상 시간을 가지면 바로 차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면 끝이다. 제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제 인생에서 머리를 가장 빨리 굴린 때였는데 한 20초 정도 가만히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러셨구나. 근데 혹시 지금 만나는 분 있으세요? 했더니 아니요 하더라고요. 다행이다. 그분도 어차피 오래 안 되니까. 그럼 올해 누구 만나실 생각이 있으세요? 했더니 글쎄요. 그래서 그때 말을 했죠. 잘 됐다. 어차피 오래 만난 사람들은 다 망한 거고 전 이미 망했으니까 올해 그냥 저랑 만나시죠. 거절을 못 했는데 이제 결혼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좌절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능력을 갖추시면 돼요. 만약에 정말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엄청나게 들이대거나 도전하면서 스킬을 쌓으시면 됩니다. 대부분 실패하고 싶지 않으니까 시도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수하며 보낸 인생이 더 유용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이분은 누구냐면 그 노벨 문학상을 타고 이제 철학가이자 사상가이자 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입니다. 사실 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나 뭐 유명하잖아요.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 정확히 뜻을 의역하면 내 언젠가 이 꼴을 날 줄 알았다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분이 결혼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뭐 둘 중에 하나인데 50% 확률 뭐 불안하세요? 시도해야 된다니까.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아니요, 결혼 안 했어요. 결혼 안 해서 95세를 사셨어요. 만약에 속 안 썩고 장수하고 싶다, 혼자 사셔도 됩니다. 근데 외롭게 오래 사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결혼을 엄청나게 비평하면서 정말 모순적인 행동을 했는데 뭐라냐면 결혼도 안 하는 사람이 자꾸 결혼 얘기를 합니다. 결혼 얘기에 대한 얘기를 엄청 해갖고 조지 버나드 쇼가 결혼이 나빠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기가 결혼을 드디어 못할 때쯤에.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피그말리온 효과 아시죠? 피그말리온이라는 그 희곡을 썼는데 피그말리온이 뭐냐면 키프로스의 왕 피그말리온이 인간을 못 믿어요. 인간을 못 믿어서 난 인간을 안 만날 거야 해서 엄청나게 아프로디테를 본뜬 조각을 하나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조각에 너무 사랑에 빠지니까 그 조각에 사랑에 빠졌는데 아프로디테가 보고 너무너무 갸륵해서 그 조각을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갈리티에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어떻게 했을까요? 결혼하지. 그러니까 뭐냐? 내 언젠가 이 꼴을 할 줄 알았다는 결혼 안 한 걸 후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거 엄청 열심히 짠 건데 재미없으셨나? 자, 제가 이 개그 프로 아세요? 이 개그 프로? 네 가지. 그래서 우리는 왜 결혼을 하기 힘이 드는가?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보면은 뚱뚱한 남자, 키 작은 남자, 촌스러운 남자, 인기 없는 남자. 저는 네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저는 이 프로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가 왜 좋을까 해서 봤더니 제가 결혼한 다음에 나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미혼일 때 이 프로를 봤으면 너무너무 싫었을 것 같아요. 뭔가 하나만 부족해도 여자들이 안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이유잖아요. 근데 잘 보시다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매력이 하나씩 있습니다. 결혼을 솔직히 나는 지금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 저한테 윙크만 해주세요. 손 들면 들키잖아. 아무도 안 해요? 눈 안 간지러? 저 사실 어저께 잠 설쳤어요. 제가 이제 49일 때 가끔 결혼 못하는 꿈을 꿉니다. 번쩍 일어나고 우리 와이프 한번 안아줘요. 고마워하고. 그 꿈 가끔 꾸래요. 그래서 결혼을 왜 하기 힘드냐고요? 그거 알면 여기 왜 있겠어요. 결혼하는 법, 쉽게 하는 법 알면은 안 오시겠죠? 하면 되니까. 굉장히 다들 표정이 안 좋아지셨어. 끝까지 들으면 저를 좋아하게 될 거라니까요. 결혼에 대해서는 세 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이거 아세요? 결혼하신 분들은 대부분 아는데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이 힘을 잘 몰라요. 결혼은 일단 판단력이 떨어지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판단을 잘해서 결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은 판단력 부족일 때 합니다. 그럼 인내력은 뭘까요? 인내력이 결혼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혼은 인내력 부족입니다. 결국에는 판단력 부족해도 되는데 인내력이 부족하면 언젠간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억력은 뭘까요? 그러니까 왜 하냐고. 기억을 못해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이 세 가지가 다 없잖아요. 계속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갖고 계시면 어디선가 멈출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 결혼에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힘이니까 나는 이 셋 중에 어떠한 힘을 갖고 있는가를 명확히 파악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카운슬링을 해드릴게요. 저 실제로 부부 상담까지 공부한 커플 카운슬러예요. 제가 왜 부부 상담을 할게요? 부부 싸움 하기 싫어서. 근데 결론은 뭘까요? 잘 싸우는 법만 배웠어요. 안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께 잘 싸우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결혼은 미친 짓이라도 하려는 이유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싶은 이유가 아니라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결혼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으면 안 해도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결혼은 혼자 사는 것보다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살다 보면 내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다칠 수도 있고 평생 아픈데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생존에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그래서 돈 많이 모으는 거예요. 돈이 나를 지켜줄까 봐. 근데 실제로 엄청 아프잖아요. 돈 많아도 누가 다 뜯어가지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줄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 인간이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한 인간으로 평생 살면서 생존 확률이 떨어질 기회가 그 상황이 많겠죠. 근데 불완전한 둘이 만나면 완전한 하나의 그룹이 형성되기도 해요. 제리 맥가이어라는 영화 보면 제리 맥가이어 영화에서 그 스포츠 에이전트인 탐 크루즈가 이제 르네 젤리유한테 가서 엄청 도움 받고 했는데 떠나려다가 다시 돌아와서 딱 한마디 하죠. You complete me. 예. 내가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게 결혼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면 생존에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사랑해서 한다? 아이 됐고요. 원래 결혼이란 제도 자체가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살기 위해서 모아놓는 거였어요. 모아놓는 사람들하고 잘 사는 방법이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살면 유리하겠지 하고 결혼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는 사람하고 사랑할 수만 있으면 무조건 생존에 유리한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아까 강의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 리처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 보면 인간의 생존의 목적이 뭐냐? 유전자 전달이에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캐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전달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유전자는 우리 뇌에 엄청난 신호를 보내요. 호르몬, 행복이라든가 불행이라든가 뭐 공포라든가. 그래서 이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 이유가 뭐냐? 내 유전자를 전달하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결혼을 하지 않아도 낳을 수는 있겠죠. 낳을 수는 있겠는데 그 낳은 아이를 안전하게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기가 어렵죠. 그래서 유전자의 프로그래밍 된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80년대생들이 비혼주의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90년대생들이 다시 비혼주의가 아니라 결혼할 수 있으면 하겠다 주의로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80년대생들이 지금 제일 많으면 81년생이 45쯤 되잖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럼 가임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그러면 유전자 캐리어로서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전자가 딱 얘기를 해줘요. 너는 절멸할 거야 라고 갑자기 느끼게 한대요. 그러니까 문득 공포스러운 거죠. 나는 죽으면 끝이구나. 근데 자식을 갖고 있는 부모 같은 경우는 내가 죽어도 자식이 있으니까 라는 사실 내가 죽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느끼게 돼요. 그게 되게 큰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한다는 거는 진짜 이익을 위한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개인의 이익이 아닙니다. 공동 운명체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헌신을 하고 쓰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으면 제일 편한 거 맞죠. 혼자 있으면 나를 위해서 100을 쓸 수 있는데 왜 굳이 모이느냐. 하나의 공동 운명체를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공동 운명체를 우리가 만약에 회사를 법인을 설립하잖아요. 법인도 사람이죠. 그럼 법인이 알아서 움직일까요? 아니에요. 개인이 법인에 무언가를 해야지만이 법인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결혼도 하나의 법인을 만드는 거 보시면 맞습니다. 결혼의 OWH 여러분들 결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갑자기 그냥 운명의 짝 없어요. 짝을 운명화하는 게 결혼이지 운명의 짝이 나타났다? 운명의 짝이 나타났는데 OWH도 모르면 몰라.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금인지 똥인지 금이 뭔지 알아야 금을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냥 노란색이래 하면은 우리가 금을 모르는 사람들은 금인지 똥인지 구분 못합니다. 옛날에 토지인가? 세계에서 드라마 보면 금이 황금색이니까 돌 먹고 똥 싸고 금 만드는 그런 어이없는 실제 일들도 있을 정도로 우리가 결혼이 뭔지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나는 왜 결혼을 하고 싶은가? 저는 22살 때부터 내가 왜 결혼하고 싶은지 계속 고민했어요. 나는 행복한 가정에서 내 미래를 꿈꾸고 싶다. 되게 큰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것 때문에 나라는 사람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저는 워낙에 이제 옥시토신형 인간이라서 그 유대감, 그런 애착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나는 내가 애착을 가질 수 있다면 나는 결혼을 위해서 뭐든 헌신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두 번째는 누구와 결혼하고 싶은가? 이 뒤에 나올 겁니다. 세 번째가 어떻게 결혼하고 싶은가? 여러분들 결혼하면 뭐가 될 줄 알죠? 아니에요. 결혼한 다음부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결혼할지도 모르고 잘 되겠지 하다가 갑자기 결혼 막상 하고 났는데 미쳐버릴 것 같은 거야. 그럼 그 다음부터 뭐 하는 줄 알아요? 네이트판 기웃거립니다. 서로 망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컨닝하는 거예요. 어차피 망한 사람들끼리 거기 기웃거리지 잘 사는 사람들은 그거 볼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 보면서 자꾸 오답을 만드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결혼하고 싶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서 결혼하고 싶은가? 내가 태어난 곳, 떠나는 곳 이런 등등도 되게 중요해요. 결혼 생활에서 무엇을 얻고 싶은가 또는 헌신하고 싶은가를 둘 다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결혼할 건데 결혼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반드시 이거야라고 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볼 결심을 하지 않으면 결혼은 완전히 망하게 돼 있어요. 내가 결혼하면 뭐가 좋아지겠지라는 생각만으로 결혼하시는 순간 망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결혼에 대한 장밋빛 환상만 생각하지 결혼 그 장미를 만지기 위한 가시를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저 진짜 저희 와이프랑
안 산다를 저 혼자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와이프가 한 번에 저를 제압했거든요. 내가 한 번만 오케이 하면 우리 끝이야 한 다음부터 제가 미안합니다 하고 사는데 막 그 정도로 치열하게 싸우게 돼요. 왜? 뭔가 잘못되는 거를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실제로 그 부부 상담에 보면 뭐가 있냐면 부부간의 감정, 부부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감정의 해결이에요. 그냥 꼬여있는 문제를 감정만 풀면 돼요. 그래, 우리 이렇게 살더라도 좋으니까 하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엄청 게으르잖아요. 저희 아빠가 저 사람이 게을러서 싫어 그러면 문제 해결하려면 힘든데 내가 부지런하니까 이렇게 살게. 저는 저희 아빠가 되게 무뚝뚝해요. 근데 제가 다정다감하거든요. 그거를 바꾸려고 문제로 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헌신할 것들을 찾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언제 결혼하고 싶은가. 저는 이거는 뭐 사실 당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을 빨리 할수록 제가 나중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라고 스탠버그인가 로제버그인가 아무튼 그 심리학자가 만든 삼각형 이론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우리 감정이 친밀감이 있고요, 열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밀하고 편안한 느낌이 있으면서 열정이 있으면 낭만적인 사랑이 돼요. 근데 책임 안 지니까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람 피는 거예요. 책임감 없는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열정하고 헌신만 있으면 얼빠진 사랑이 있어요. 평생 한 번 사랑하고 헤어져서 평생 사는데 죽으라 고생하면서 나는 아이고 옛날엔 좋았는데 이렇게 사는 게 이런 사랑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나중에는 결혼하고 오래되면 이렇게 됩니다. 친하고 책임지는 사이. 근데 여기에다가 열정을 만들어서 불어 넣어주면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평생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정은 도파민은 연애도 2년이면 끝나요. 도파민은 뭐냐면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 사람하고 살아야겠다지 막상 살고 나면 도파민 안 나와요. 왜? 살게 됐으니까. 도파민은 욕구의 호르몬이기 때문에 욕구는 달성이 되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라진 욕구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왜 나 사랑 안 해? 사랑한다니까요. 옥시토신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친밀감, 유대감으로. 그럼 가끔 이벤트도 펼치고 해서 나 이 사람하고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애정을 더 표현하는 게 도파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말고 저는 결혼이니까 제가 만든 거예요. 결혼의 삼각형인데 사람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뭐 일본 오타쿠들이 뭐 베개랑도 결혼하고 하는데 그건 비정상적인 거고, 결혼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 결혼할 시기가 있습니다. 결혼도 때에 맞게 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이 결혼을 어디에서 해서 어떻게 사느냐가 됩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자, 만약에 장소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원거리로 만나다 결혼할 수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만약에 너무 빨리 만났다, 그냥 오랫동안 연애하다가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 좀 슬픈 얘기 하나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은 오래 있더라도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는 뭐냐, 그냥 사람 없는데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장소에 사람 있으면 결혼합니다. 사실 저 이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어차피 결혼은 내가 잘해야 하는 거지 누구랑 특별히 잘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내가 정말 행복한 결혼하려면 내가 잘하고 만족하면 됩니다. 이걸 저는 누구한테 배웠냐? 저희 와이프가 그렇게 살더라고요. 제가 혜택을 많이 받고 있죠. 이거 재밌는 얘기였는데. 저희 와이프가 저를 이미 포기하고 내가 잘하면 잘 살 수 있겠다 해서 스스로 실천해서 제가 그거를 와이프를 통해서 깨달았다니까요. 저 사람은 누구랑 살아도 잘 살겠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결심을 하셔야 돼요. 아까 말했죠. 결혼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고. 두 가지만 있어도 결혼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있어도 결혼할 수 있어요. 사람만 있으면 결혼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도 결심을 안 하면 결혼 못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다 갖춰졌는데 결심 안 하고 있다? 그럼 빨리 결정하세요. 결혼할 건지 안 할 건지. 때 되면 하겠지? 때 되면 헤어져요. 무조건 헤어집니다. 결심하지 않으면 결혼 못 합니다. 왜? 결혼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결심입니다. 자, 만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40대 좀 넘어가면 만원이라고 하죠. 사실 좀 늦게 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결혼하기 위해서 제가 꼭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불패 아니고 불태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제일 중요한 거, 결혼을 못했다. 뭔가 못했다. 제가 실제로 76년인 한 분께서 자기는 운이 없어서 결혼을 못했다고 했는데 끝까지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정말 해드리려고 했으나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메타인지 되게 중요해요. 저는 메타인지 매우 확실합니다. 저는 얼굴이 크고 키가 작고 말이 많고 여자들이 되게 안 좋아할 외모를 갖고 있다. 메타인지 확실했어요. 그래서 저희 누나가 저한테 어릴 때부터 교육했어요. 너는 매너가 좋아야 돼.
너는 좀 재밌어야 돼. 너는 능력을 키워라. 메타인지. 결혼은 잘난 사람이 아니고요, 하는 게 아니고요. 메타인지가 확실한 사람이 제일 빨리 합니다. 내가 못하는 거 못해. 잘하는 거 잘해. 진짜 그러거든요. 지금도 저희 아빠한테 하루에 이쁘단 말 10번 넘게 하거든요. 저는 말만 잘하거든요. 저희 아빠는 말만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서로 돼 있으니까. 메타인지가 진짜 중요해요. 결혼을 잘 하기 위해서는 메타인지가 필요해요.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결혼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사회지능이 높아야 됩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사회지능이 뭘까요? 예의예요. 예의는 남을 편하게 함으로써 나를 편하게 하는 사회지능입니다. 예의 바른 사람 옆에 예의 바른 사람만 있죠. 왜 그럴까요? 서로 편하게 하니까. 그래서 결혼에서 가장 필요한 예의, 사회지능도 예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뭔가 크게 싸우고 나면 서로 존대하자고 해서 느슨해질 때까지는 계속 존댔습니다. 왜? 내가 예의가 없어서 저 사람이 나에게 화가 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중요해요. 서로 존댓말 하면서 예의 없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메타인지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울이고 스스로를 믿는 능력, 그리고 나의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인정해야 되는데 조금 만원이신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나의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인정하는데 남의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인정하지 못해요.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 안 해. 그래서 이렇게 메타인지가 안 된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착각을 많이 합니다. 착각을 많이 해요. 그렇게 끝까지 세상 탓을 하고 운명 탓을 합니다. 저 결혼했잖아요. 저는 절대로 제 삶을 탓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잘하는 거 찾느라 바빴고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찾느라 바빴고요. 나한테 넘어올 사람 찾느라 바빴어요. 왜? 저 사람 머릿속에서 괜찮겠어. 이 정도면 생각보다 내 사회지능으로 저희 와이프가 되게 조용조용한 사람이고 어리버리 결혼을 왜 했냐고 했더니 제가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만나는 동안 말을 계속 많이 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꼬시려고 말을 되게 많이 하나 보다. 결혼하면 말을 덜 하겠지 해서 결혼했대요. 아니 웬걸? 눈 뜰 때부터 잘 때까지 말을 하니까. 제가 하루는 일어나가지고 와이프 눈을 딱 뜨니까 막 말을 거니까 가만히 보더니 한 말 있어요. 눈 뜨면 말이 하고 싶어져요. 그 다음 저녁에 제가 옆에서 누워있는데 계속 말을 하다가 와이프가 도저히 안 돼서 화가 나갖고 저한테 뭐를 하려고 한 3초 정도 고민하다가 돌아봤는데 잠들었대요. 그렇게 메타인지를 잘해야 됩니다. 저희 와이프는 제가 말을 많이 해줘서 말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잘 몰랐던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진짜 자기 객관화가 매우 중요해요. 이건 실제로 결혼정보회사의 모든 대표님들이 하는 말이에요. 결혼은 잘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객관화가 확실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재벌 2세랑 결혼하겠다. 아니면 또 내가 갑자기 슈퍼모델이랑 결혼하겠다. 라고 하면, 물론 말론 꼬실 수 있겠지만 결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갖고 있어야 될 건 나와 남의 완벽하지 않는 모습을 인정하되 이 이유로 결혼할 게 확실히 있어야 돼요. 저는 두 가지였거든요. 착한 사람, 첫 번째.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제일 첫 번째였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하면 살면서 모든 게 더 원활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결혼을 할 때 우리 음식 먹잖아요. 그렇죠? 음식 먹는데 음식을 평생 먹을 음식을 어떤 거 생각하실래요? 우리 야식 베스트. 맛있죠? 치킨, 떡볶이, 라면, 보쌈, 수육 막 이렇게 있는데 이거 평생 먹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이 망가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평생 먹을 음식은 건강한 음식. 가끔 먹는데 힘들긴 해요. 이것도 힘들어. 오늘 저녁에도 이 강의한다는 꼭 이거 한번 먹거든요. 안 그러면 나한테 잘못한 것 같아갖고. 근데 건강한 음식을 먹는데 이것도 쉽지 않죠. 그러면 건강한 걸 조금 맛있게 먹으려고 애를 써봅니다. 맛없긴 비슷한데 근데 오래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겠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조건 막 갖춰놓고 삽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결혼정보회사 가입 신청서 보면 이런저런 조건 다 걸어놓고 간략히 써 있어요. 결혼했는데 성격 나빠. 망한 거 아니에요? 매력을 엄청 넘쳐. 막 불타는 사랑으로 결혼했는데 성격이 나빠. 망한 거예요. 맛있는 음식인데 영양가 없는. 그래서 진짜 결혼하려면 이 사람과 나의 삶이 얼마나 영양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되는데 결정사도 저는 사실 저희 대표님을 제가 설득해가지고 이제는 이 프로그램에 나가십시오. 성격부터 개조해서 제가 카운슬링을 하는 거예요. 매니저가 아니라 실제로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카운슬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열상 결혼시켰다니까요. 이혼 사유 1위가 성격 차이거든요. 네. 성격은 그냥 대충 뭐랄까 어림짐작으로 괜찮지 않을까? 아니 좋아 죽을 때인데 성격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문제는 좋아 죽는 시기가 끝난 다음이거든요. 좋아 죽는 시기가 끝난 다음인데 그래놓고 속았네 많이 하는데 아니거든요. 제대로 파악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면 이거 실제 심리학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5가지 성격의 특성입니다. 저는 성실하고 우호적이면서 외향성이고 신경질적이었는데 조금 좋아졌어요. 네, 와이프한테 많이 배워서. 개방적입니다. 저는 뭐든 다 좋아요. 저에게 이렇게 이 시청 본관 회의실을 개방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할 정도로 제가 여기 올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빅5로 실제로 제가 테스트 해봤어요. 그럼 저는 개방성이 75%,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본 사람하고도 언제든지 악수하고 하이파이브하고 지나가다가 길 가는 사람하고도 술 마셔본 적 있어요. 왜? 저 사람의 인생이 궁금해서. 어저께는 약국에 콜롬비아 사람이 와갖고 콜롬비아 사람을 처음 만났으니까 하이파이브 한번 했습니다. 왜? 내 인생에서 언제 콜롬비아 사람하고 스킨십을 해보겠어요. 그렇죠? 이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 두 번째는 성실하느냐? 성실해요. 이 60%의 성실성이 뭐냐면 저는 좋아하는 일이 60%입니다. 싫어하는 일 잘 안 해요. 오늘도 약국 스케줄 어떻게 할까? 그냥 문 닫고자 해서 왔거든요. 자, 외향성. 사실 좀 더 할 거예요. 나이 들어서 줄어든 거지.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생전 처음 본 사람하고도 술 먹는 사람이니까. 우호성. 제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비우호적이었으면 결혼했겠어요. 이건 학습된 기질. 성격은 여러분들이 타고난 기질에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저희 누나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는 그냥 눈썹만 빼면 다 버려도 될 것 같아라고 이제 매우 강력하게 메타인지를 시켜줬어요. 너는 그나마 눈썹은 쓸만하고 나머지는 다 버려도 될 것 같아. 제가 뭐라고 했냐면 누난 그냥 다 버려도 돼라고 했습니다. 맞았죠. 자, 이 빅5 테스트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실 빅5 테스트해 보면 그냥 무료로 돼요. 되게 흔한 검사라서. 근데 여러분 성격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냥 내 맘대로 생각하고 친구들이 갑자기 그랬어? 라고 하죠. 저는 제가 예민한 거 알거든요. 사람들은 저 보면 예민한지 몰라요. 자, 성실하다, 외향적이다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뭐냐? 저를 사용하는 설명서거든요. 그럼 내가 내 설명서를 일단 갖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나를 잘 보여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에 대해서도 이렇게 객관화된 데이터로 성격을 파악할 수 있으면 저 사람이 나랑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이게 진짜 중요한 영양가인 거예요. 거기다가 캐릭터 스트렝스 테스트라고 해서 성격의 강점 검사가 있어요. 성격 강점 검사. 내가 어떤 강점을 갖고 사느냐. 제 강점은 뭐냐면요. 저는 사랑이 많고 사회지능이 높아요. 그리고 감사가 전 3이에요. 저는 이렇게 살고 있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물 받고 사는 거니까 저는 뭘 해도 재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낙관성, 유머감각. 저는 되게 웃기고 싶은데 저는 타수가 높지 타율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말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번 웃기려고. 지금 또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저는 영성이 거의 제로입니다. 저는 무신론자예요. 죽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잘 살고 싶고 정말 대단한 건 저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신중하지도 않아요. 되게 속도 쪼잔해요. 생긴 대로 살고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고 신중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신중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신중하고 겸손했다면 감히 어떻게 와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 강점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실제로 한 15,000원이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강점이 뭐냐면 저는 유머, 호기심, 창의, 감사, 그다음 촉진입니다. 제가 왜 강의를 하나 했더니 저는 인생의 제가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촉진하는 데 굉장히 큰 행복이 있어서 그래도 강의하는 게 나한테 맞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저희 와이프랑 짝꿍 차트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포용, 겸손, 그다음 신중, 조절, 책임. 그 제가 신중하지 않아도 되고 조절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왜? 알아서 조절해 주니까. 와이프가 하지 말란 것만 합니다. 와이프가 하지 말란 거 몇 개 있어요. 사업하지 마라. 투기하지 마라. 뭐 이런 거. 그럼 혼자 가서 강의하는 건데 그건 돈 안 드니까 마음대로 해라. 대신 약국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결혼하려면 내가 만난 사람 혹시 만나고 있는 분 있으면 그냥 우리들이 잘 맞지가 아니에요. 실제 객관화되어 있는 성격에 대한 매칭을 꼭 해봐야 돼요. 결혼하고 나면 자산은 그냥 우리 거로 끝나는 새로운 리셋이거든요. 근데 성격은 평생 동안 서로 맞추는 게 아니라 맞는 사람하고 살면 돼요. 근데 성격 맞는 사람하고 살아도 힘들죠. 맞잖아요. 아까 명함 받으셨잖아요. 혹시 재도전 이런 느낌으로. 생각보다 맞는 사람하고 살아도 힘든 게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맞는 사람을 찾고 결혼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한 2,000명 만났어. 결혼정보회사 대표야. 그러면 성격 다 파악되겠죠.
근데 내가 몇 명 안 만나봤는데 그냥 결정? 아,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그렇다 사람을 무조건 많이 만나는 뜻은 아니에요. 대신 네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실제로 심리 검사 해보시기를 매우 추천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사람을 보고 살펴야 될 조건을 제가 생각하건데 크게 세 가지로 찾았어요. 이거는 정말 결혼정보회사 대표님도 이분이 서울에서 강남에서 결혼정보회사 대표에서 1등만 3년 하신 분인데 너무 맞다. 그다음 아까 메타인지까지 해서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저 이제 결혼정보회사 일을 하게 된 거거든요. 첫 번째가 가치관이 같아야 됩니다. 진짜 중요해요. 가치관 다른 사람은 한 명이 평생 불행하거나 이혼하게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다 필요 없어요. 뭐 다 필요 없고 다 가치관만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죠. 감사할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와이프 만났을 때 두 번째 만났을 때 이 사람을 결혼해야겠다고 했어요. 왜냐면 만났는데 어차피 이 사람 관심 없지만 저는 이 사람한테 테스트 해볼 게 있거든요. 어떻게 살고 싶냐? 행복하게 살고 싶다. 어느 만큼 성공하고 싶냐? 행복하게 사는 게 성공이다. 나랑 똑같아.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진짜 그랬어요. 왜? 만났을 때 이미 착하다는 소문은 소개시켜준 사람한테 들었으니까. 제가 그래서 맨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 되게 웃지도 않고 인상 쓰고 되게 짤짤맞아 보인다 했더니 겁이 많아서 그렇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 가치관을 찾으면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매우 수치화시켜야 돼요.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지가 아니고 제가 저희 와이프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가 저는 행복에 대한 플랜이 다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저는 31살에 만나 32살 결혼했으니까 22살 때부터 결혼에 대한 생각을 10년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이 되어 있었겠어요. 계획이 없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만나서 결혼할 즈음에 우리 결혼은 행복하게 살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일단 결혼부터 해보자 해서 살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편안해야 됩니다. 결혼은 몇 달짜리 연애가 아니에요. 매력 없어도 돼, 사실. 편안한 사람이 제일 매력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힘들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이거 중요해요. 편안한 사람한테 밖에 얻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같은 가치관을 가지는가.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서로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 너무 열심히 살잖아요. 가는 방향이 서로 달라지니까 갈수록 멀어집니다. 실제로 김한길 교수가 첫 번째 이혼을 할 때 부부가 가서 둘이 같이 공부해서 둘이 박사가 되기로 해서 엄청 열심히 됐어요. 근데 박사 따고 나서 이혼했습니다. 왜? 한 사람은 느긋하게 행복하고 싶었고 한 사람은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박사를 딴 순간 우린 멀어져 있구나 해서 헤어졌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그러니까 성격 차이가 저는 가치관 차이라고 봐요. 오래 살면 살수록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린 너무 다를 수밖에 없겠구나. 너무 먼 길을 와버렸구나 하면 자연스럽게 헤어집니다. 이건 싫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차이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제일 첫 번째는 뭐냐?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행복의 심리 요인과 환경 요인. 행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데 있어서는 행복해라는 심리적인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가난이 앞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이 뒷문으로 나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가난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환경을 갖추고 그 마음이 안정됐을 때 행복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둘이 같이 살게 되면 그 비율에 대한 조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미친 듯이 돈만 벌려고 애쓰고 누군가는 어떻게든 편안하게 살려고 애쓰잖아요. 그것도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서로가 원하는 행복 조건이 있어요. 저희 부부는 지금도 캔 1kg 모아서 전량제 봉투 하나 받아오고 플라스틱 오늘도 약국에서 그 알루미늄 캔 가져와서 집에 갖다 놓고 왔어요. 그거를 봉투 받아오는 게 절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1년에 2번씩은 무조건 해외여행 갑니다. 왜? 불행한 사람은 물건을 사고 행복한 사람은 경험을 산다는 말이 있어요. 이 가치관이 맞아요. 뭔가를 갖고 있는 행복은 모르겠지만 지나온 사진의 앨범들, 추억들을 보면 이 경험들은 되게 큰 가치가 있다 생각해서 원하는 행복이 같습니다. 우리가 남한테 피해 안 줄 정도면 되고 남들보다 부자가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 뭐 시켜 먹어도 될 정도의 안정감이면 부자겠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저는 배민나이트도 뛰어요. 왜냐면 배민나이트 뛰는 이유가 이거 비싸면 얼른 나가서 벌어볼게 하고 2시간 동안 배민 뛰면 2만 원, 4만 원 벌거든요. 치킨 2마리 사서 옵니다. 재밌대요. 어느 만큼 재밌냐? 저희 와이프가 운전하고 제가 배달합니다. 재밌는 일인 거예요. 그 돈을 쓸까 안 쓸까 고민하지 말고 벌러 나가자. 와이프가 그랬거든요. 진짜 나는 정말 인생이 아무것도 없이 살 줄 알았는데 당신 덕분에 별걸 다 해본다.
맛있는 걸 와이프는 이거 아껴야 되면 안 먹자라면 저는 어떻게든 먹자예요. 그 가치관을 맞출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이 비율을 잘 조정하면 진짜 남들하고 생각하지 않는 행복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가 서로 편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지만 따뜻하게 삽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사랑도 재가 되거든요. 그 재가 우리 아이들의 영양분이 돼요. 왜 편안한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냐면 이 편안함을 통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하고 살잖아요. 가끔 그래도 뭐 열정 튈 수 있는데 내 미래를 위해서, 내 자손을 위해서는 편안한 사람이 맞아요. 매력 좀 없어도 돼요. 집에 왔을 때 집이라고 느끼는 건 집이라는 공간이 아니고요. 집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사람이 편하면 내 집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벽지 무슨 색깔인지 지금 두 번째 이사 왔다. 첫 번째 집 벽지 색깔 기억나세요? 안 나요. 근데 그때 남편이나 아내의 표정이 기억이 납니다. 편안했는지 아닌지. 그게 이제 내가 왜 편안한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지예요. 매력이 조금 떨어지는데 정말 편해 그러면 그거 정말 결혼하기 좋은 사람 맞아요. 살다 보면 고마운 일의 매력을 느끼지 그 사람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않으니까 옷걸이 포기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짝을 찾았다고 칠게요. 짝을 찾으면 드디어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콩깍지가 씌었는데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뭐냐 아세요 혹시? 요즘 되게 핫한 프로 있는데 빌런들 막 양산되는 거. 저는 이혼 숙녀 캠프를 정말 재밌어 합니다. 이혼 숙녀 캠프 보고 나면 잘 살고 싶었는데 근데 저희 와이프가 이제 왜 그거 자꾸 보려고 하느냐 내가 그랬거든요. 사실 이거 나 너무 재밌는 게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잘 사니까 좋아 그러면서 아니면은 이런 일만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꼴도 보기 싫을 때 숨만 쉬어도 기분 나쁠 때 있어요. 저 사람이 그냥 이 방에서 공기를 빨아들이는 것도 싫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재밌는 건 남편은 다 싫은데 아내 찾아보니까 없어요. 남편들은 이게 있는데 재밌는 게 결혼했을 때 그래도 비교적 행복하게 사는 부부의 공통점이 남자는 여자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요인 하나만 변하지 않으면 평생 좋아합니다. 그래 나 이것 때문에 결혼했지 하면 좋아하고요. 여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정말 내 남편이 너무너무 싫은 것만 없으면 살만해요.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네. 근데 정말 너무 싫은 게 들킬까봐 하기 시작하면 정말 미친 듯이 싫어집니다. 네. 왜? 그렇지 않으면 남들,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싫고 화가 났는데, 조금만. 싫고 화가 났는데, 밖에 나갔더니 정말 내가 싫어하는 성격의 남편을 보고 오면, 그래, 우리 남편이 좀 낫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근데 물론 꼴 보기 싫죠. 그래서 대부분 남편들이 꼴 보기 싫은 편입니다. 되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혼 대비책 이렇게 해서 한 거 보고 저는 되게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혼할 준비를 하고 결혼을 왜 해? 그러니까 이혼을 준비 안 하는 마지노선을 배수진을 쳐야 배수진을 쳐도 이제 헤어질까 말까 하는데 머릿속에 벌써 헤어질 생각하고 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했죠. 부부가 안 싸우면은 부부가 아니에요. 남이에요, 남. 진짜 그 골프장 갔을 때 골프 치면서 한 번도 화 안 내고 안 싸우면 불륜입니다. 부부는 그 자세 똑바로 하고 어깨 힘 빼고 그럼 시끄러워 이렇게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딱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와이프 데리고 와서 이제 몇 번 치고 안 쳤는데 엄청 한 번도 화 안 내고 18호 들고 나니까 저희 캐디님께서 혹시 여자친구냐고 물어봐서 와이프라고 했더니 그날 점수 많이 땄죠. 만약에 간다 그러면 남들 앞에서 화 안 내는 남편이 되면 그때만이면 집에 와서 싸워도 돼요. 자, 우리 투자의 격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싸움이 기술이고 화해는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화해를 언제 예술적으로 하냐? 기분이 나쁜데 싸움이 끝날 것 같을 때 화해해버리시면 돼요. 기분은 나중에 달랠 수 있는데 대부분은 기분이 나쁘다고 화해를 안 하니까 싸움이 커져갑니다. 그냥 화해하고 나중에 내 감정 풀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싸우잖아요. 도저히 감정이 안 풀리면 헤어집니다. 풀리고 나서 만나요. 어차피 저런 보고 있으면 화가 풀릴 리가 없는데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이 나가는 식으로 그 공식을 세운 이후로 나가기 전에 그래 어차피 나가나 마나 하면서 들어온 경우가 생기는데 정말 기분 나쁘면 나가세요.
그게 제일 낫습니다. 뭐 80년 넘게, 60년 넘게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안 싸운 부부, 할아버지 비결 얘기했더니 무조건 생활 환경을 다르게 한답니다. 아내가 부엌으로 오면 나는 안방으로 가고, 아내가 안방으로 오면 난 거실로 가고. 기분 나쁠 때 안 보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투사적 동일시예요. 뭔가 싸울 때 시비 틱탁 하잖아요. 그렇죠? 부부 싸움. 손바닥이 한쪽만 휘두른다고 안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싸울 때쯤 되면 딴소리 하는 게 나아요. 그 문제하고 너 잘났다 나 잘났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문제하고 막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있다 싸우기 너무 싫다 그러면 일단 물이나 한 잔 마셔. 이렇게 하면서 물 주면서 뭐든지. 다른 얘기 하다 보면 이상해요. 이거 갖고 싸우기 애매한 거야. 제가 그래서 저는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사과를 너무 잘해요. 와이프가 사과 때문에 너무 기분 나쁘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화나는데 사과할 거는, 그러니까 싸우는 도중에 사과를 해버려요. 왜?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잘못했어. 그거 내가 잘못했어. 그럼 그냥 끝날 때가 많더라고요. 감정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종료를 하기 위해서, 내가 사과한다는 거는 당신에 대한 감정을 내가 수용한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미안해보다는, 미안해라는 말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대부분은 싸움은 작은데 감정이 커서 싸움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보면 막 뭐라고, 약국에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약국에 있는데, 저희 약국에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막 이게 약값이 비싸다고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 가서 사세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럼 싸움이잖아요. 화난 사람한테 제일 하면 안 될 말 뭐예요? 화내지 마세요. 민원 화내시면 화내지 마세요 하면 싸움 무조건 커집니다. 왜냐면 분노는 부차적 감정이에요. 내가 뭔가 불편한 게 있을 때 불편한 감정이 나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화를 내서 감정을 밖으로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엄청 화날 때는 뭐라고 하시냐면, 화나실만 했다와 되면 돼요. 그 정도면 화나실만 했어요 하면 감정이 싹 사그라집니다. 왜? 불안감이 해소되니까. 화나실만은 충분히 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그분이 약 비싸다고 해서 뭐라 하냐면, 거기가 쌌다. 화나실만 했다. 근데 제가 비싼 건 아니고 거기가 싼 거예요. 잘 사셨다.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거기 동계동에서 저기 중앙로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어르신, 그 버스 무료 카드 왔다 갔다 1시간이면 되니까 다녀오시면 이라고 말하면 혼나죠. 근데 그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충분히 인정한다라고 말을 해버리는 순간 싸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엄청 화내시길래, 화는 다 내셔도 돼요. 다 내셔도 되고, 제가 생각해서 저도 물건 샀는데 옆에 싸우면 더 기분 나쁠 것 같으니까 화는 다 내시는데, 제가 절대로 비싸게 판 건 아니니까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근데 정말 기분 나쁘시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 가격에 팔았는데 이거를 비싸다고 말을 할 수 없으니까 화는 다 내셔도 돼요. 화 다 내시고 가면 기분 풀리시면 가세요 라고 했더니 풀려 하더라고요. 내가 딴 데가 산 거니까. 제가 비싼 게. 근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붙일 때 계속 투사적 동일시를 해서 나쁜 사람을 만들지 마세요. 저 사람이 원래 좋은 사람인 걸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아이메시지 화법이에요. 저도 잘 하기 힘든데, 사람이 감정적으로 내가 뭔가 분노가 있을 때 상대방에게 문제를 찾아야 내 감정이 편해지거든요. 그게 싸움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네가가 되면 싸워요. 애들이든 뭐 아내든 누구든 간에 네가 하면 싸웁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의 문제를 찾아서 나의 안심을 찾을 게 아니라 나의 감정의 불편함을 아이메시지로 표현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야, 네가 이거 엎질러 가지고 내가 지금 밥 못 먹잖아. 그럼 싸우잖아요. 근데 이게 엎질러져서 밥을 못 먹으니까 좀 배가 많이 고프다 라고 하면 내 감정에 대한 표현한 거예요. 상황과 감정만 표현하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래, 이 사람의 감정이 지금 이렇구나 하면 본능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게 부부니까. 그래서 그럼 내가 얼른 해줄게 하면 싸우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 안 해가지고 네가 이거 준비해, 이렇게 하면 싸웁니다. 그래서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메시지예요. 사과랑 아이메시지 화법만 잘 써도 싸움이 안 커집니다. 이건 제가 18년 동안 싸우면서 깨달은 건데, 여러분도 만약에 결혼하시면 써보시면 돼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저보다 결혼 더 오래 하셨죠, 그렇죠? 어떠세요? 내 탓이요가 제일 빠르죠.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결혼은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한테 기대 안 하면 행복해집니다. 저희 와이프가 기대 안 한다면 많이 행복해 하더라고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막 뭔가 절망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기혼자분들은 이 말 굉장히, 그렇죠? 기대 안 하면 차라리 낫지 않아요? 싸움과 분노는 기대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싸울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내가 힘들 때는 힘들다라고 아이메시지 나는 내가 라고 표현하면 서로가 사랑하기 위해서 만난 결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서로 위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심리적으로 부부를 나처럼 생각해요. 우리 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 부부를 나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잘못된 거야. 그 사람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사람은 내가 아니다. 네, 저는 말을 잘하지만 저희 와이프는 답답하고 대신 참을성이 많습니다. 저는 참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인 거를 그냥 그러려니 냅두면 돼요. 저는 옷장의 문을 항상 열거든요. 네, 열고 안 닫아요. 결혼하고 이사 오고 5년 만에 알려줬어요. 문 안 닫, 고마워 하고 저는 대신에 와이프가 안 닫는 거 있으면 항상 먼저 챙겨. 아침에 영양제를 제가 항상 까서 놔둬줘요. 왜? 안 놔두면 안 먹고 가니까. 서로 그냥 채우면 돼요. 이것도 있습니다. 내가 잘 골랐다. 뭔가 좋은 상황이 되면 칭찬 많이 하세요. 칭찬 많이 하셔야 되는데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화나는 거는 특별하고 고마운 건 당연해. 그럼 망한 거예요. 서로 노력할 때마다 칭찬하고 좋아하면 되게 좋거든요. 화난 것도 내 탓이지만 좋은 것도 내 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 잘했으니까 좋은 건데 사람들이 결혼 잘해서 좋은 건 당연한 건데 나쁜 것만 찾으니까 생각해보세요. 99개 잘해도 하나 못한 것만 찾고 있으면 하나밖에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저희 싸울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잘한 거 하나씩 얘기해서 최근에 잘한 게 많으면 퉁칩니다. 맞네 하고.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더 좋으니까 사는 거지 정말 싫은 것 때문에 헤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싫은 것보다 좋은 게 좀 더 많으면 그럼 괜찮습니다. 자, 탓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보세요. 이거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도시환경과 분 계시나요? 네. 그럼 이거 막 어떻게 정책 이게 아니고 오래된 건물에 새로 칠하면 어떻게 돼요? 새 건물 되죠. 네. 근데 우리는 결혼을 이런 상태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된 거를 보고 기분 나빠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면 뭔가 불편하고 힘들어졌을 때는 내가 사랑을 안 한 거예요. 저 사람이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고. 내가 사랑을 하면 이게 내 게 되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내 거가 됩니다. 왜 남 탓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저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가장 쉽게 불행해지는 법이 뭐냐? 결혼 준비할 때 절대 스드메에 돈 쓰지 마세요. 결혼하신 분 중에 결혼 앨범 다시 보신 분 있으세요? 몇 번 보셨어요? 기억도 안 나. 어디 있는지 아세요? 기억도 안 나요. 안 해도 돼요. 그 돈으로 여행 가셔도 되고. 그러니까 스드메에 힘쓰는 거는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결혼 더 잘하고 싶은 건데 얼마나 바보 같은 거예요. 내 결혼을 내가 하는 건데 왜 남하고 비교해? 저는 스드메에 돈 안 쓰는 게 제일 잘한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 돈으로 내가 부자 되는 게 낫지. 그 돈으로 내가 여행 가는 게 낫지. 그 다음에 제발 결혼한다면 비교하지 마십시오. 메타인지를 너무 못하는 거야. 내가 남들보다 못났는데 왜 남의 부족한 걸 자꾸 찾냐고. 내가 남의 부족한 걸 찾는 순간 그 사람도 나의 부족함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혼하면 절대 비교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횡적 비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잘하려고 하면은 서로 그게 있어요. 저는 제일 행복해지는 쉬운 방법이 우리 옛날 생각해보면 지금 잘 살고 있지 하면 끄떡끄떡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좋은 오늘이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저 집은 어떻게 살고 저 집은 어떻게 살고 제가 결혼하자마자 딱 한 가지 원칙 얘기했어요.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말자. 아무리 싸워도 남하고 비교하지 말자.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 망한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남하고 비교하려고 말만 꺼내면 안 된다고 합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마. 싸움이 반으로 줄어요. 근데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 싸울 수밖에 없어요. 못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걸 남하고 비교해봤자 그러면 네가가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옛날보다 좀 잘 사는데 우리가 좀 더 잘 살아볼까가 되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말 쓰시면 안 돼요. 어쩔 수 없다가 이성을 감정으로 포기하게 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다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럴 수도 있답니다. 갑자기 뭔가 잃어버려서 제가 와이프가 반지를 라면 먹는데 빼놓고 놨다가 휴지에 싸서 버려버렸어요. 다이아 반지였는데 그래서 지금 다이아 똥값이니까 괜찮아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뭐 잃어버릴 테니까. 전 엄청 잘 잃어버리거든요. 그럴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쩔 수 없다.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와이프가 반지 없으면 어떡하냐 해서 그래 가짜 큐빅 박힌 반지 하나 사자. 방법을 찾아주면 돼요. 그 사람의 잘못을 내 장점으로 보완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거 별 상관없었거든요. 아니 내 와이프 손가락에 낀 반지가 이쁜 거지 그 반지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해요. 금송아지 얘기죠. 금송아지. 아, 저 10분 더 쓸게요. 6시 끝내려고 했는데 1.2배속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하고 제가 지금 말이 길어지는데 뒤에 Q&A가 진짜 재밌거든요.
저는 그 얘기예요. 돈 얼마만큼 벌고 싶냐?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3마리 정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금송아지는 안 팔 거니까. 쌓아놓고 안 쓰면 내 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살고 있으면 되는데 더 좋은 사람을 생각하며 살면은 내 인생만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랬으니까 내가 골랐지. 잘 고르는 게 내 덕인데 잘못 골랐다고 한탄하고 있으면 내 탓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장점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내는 게 내 역할인 거지 이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는 게 내 역할은 아니에요. 그럴 거면 혼자 사는 게 맞잖아요. 자, 그래서 보완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의 단점을 찾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단점이 안 보이게 만드는 거. 저희 와이프는 결혼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17년 넘고 나서 처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너무 억울해서 당신은 나랑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했더니 왜 사랑한다는 말 안 했더니 당신이 하도 많이 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해줘요 해서 대답은 해줘요 이제는. 왜?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이 말을 안 한다고 싫어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평소에 행동으로 다 해주니까. 저는 말만 하는데. 그래서 저도 그 사람한테 배워서 행동으로 뭔가 하게 되니까 장점이 보완되면서 단점이 서로의 장점이 되더라고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 이미 손해예요. 이 둘부터도 손해인데 애 낳으면 끝장나거든요. 끝판왕이에요. 애 낳는 순간 둘 다 완전 정신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뭐 돈을 벌어오니까 뭘 합니까? 옛날에 5살만 해도 뭐라고 주워오겠는데 얘네들 요즘에는 막 20년 동안 들어가야 될 돈부터 내 인생부터 요즘 픽업 드랍하느라고 정신없는데 정말 손해입니다. 근데 뭐냐면 인간의 두뇌가 나에게 필요한 가치를 쓰는 거를 100의 만족도를 얻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120에서 150%의 만족도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뇌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돼서 손해를 보면 더 행복해지게 우리 뇌는 프로그래밍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의 가치를 100을 다 썼더니 100의 만족을 했어. 근데 저 사람들은 손해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150의 만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엄청 성공했어. 남자든 여자 50쯤 돼 성공했는데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 막 여행 갔다 왔어. 전부 세계 일주도 막 그러면은 너무 부럽다. 너무 좋겠다. 네 인생 너무 멋지다 해놓고 고생한 얘기하면서 지들끼리 웃고 있습니다. 왜? 이게 더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이 손해볼 때에 더 행복해지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가족한테 손해보는 건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행복하고 싶으면 그냥 내 짝을 위해서 살면 헌신하며 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한 거예요. 더 행복해지려고 손해보는 거지 손해보는 거는 사실 우리 뇌에는 불행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유일하게 결혼해서 내 짝 또는 내 가족에게 손해볼 때만 내 뇌는 더 행복해져요. 그래서 결혼을 꼭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가 결국 이익 보는 거니까 이제부터 Q&A 시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해봤자 여러분들의 Q&A를 제가 격파해드리면 기분 나쁜데 분해서 결혼할 거 같아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질문이었는데 결혼 꼭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 윙크 해주세요. 손 들지 마시고 들키니까. 결혼해야 효도하는 건가요? 사실 이 질문들 다 본 다음 저희 약사님 옆에서 다 결혼 안 한 사람만 질문한 거라고. 결혼을 하는 게 효도다. 그럼 비혼이 불효냐? 라고 유튜브 영상 봤는데 조회수가 67회. 개소리라는 거죠. 비혼은 절대 불효는 아닙니다. 근데 효도가 될 수는 있어요. 왜? 부모님이 내 자식도 행복하게 사는 거를 보고 싶으니까. 그러면 대체 결혼해서 좋은 게 뭐죠? 라고 했을 때 보면 대부분이 결혼 안 한 사람들끼리 결혼 안 한 장점만 얘기하지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 장점만 얘기를 생각보다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결혼 잘못한 사람하고 결혼 안 한 사람들끼리만 비혼을 좋아합니다. 실제로 결혼 잘하는 사람들끼리는 니네들이 배워야 될 건데 하고 냅둬요. 왜? 남한테 관심이 없어요. 내 결혼이 좋은데 굳이 남한테 저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만. 결혼해봐라 참 좋다 하고. 정말 이거 신기하죠. 이 길을 쓰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행복 실천 강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게 효도 아닙니다. 대신에 결혼 안 한다고 불효는 아니에요. 근데 결혼하면 효도가 될 확률이 높긴 해요. 왜? 부모는 자식을 보고 내가 겪었던 행복을 겪어봤으면 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 효도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나와 꼭 맞는 내 반쪽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검색해 보니까 이런 결혼할 사람인지 단번에 알아보는 법. 이거 알려드릴까요? 이 생각부터가 잘못된 거야. 나는 알아봤어 분명히. 근데 그 사람이 나 못 알아보면 어떡해? 나는 저 사람 정말 결혼할 사람인데 제가 그래서 와이프가 그만 만나자고 했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잘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길래 어차피 결혼도 못 할 건데 그래도 더 빨리 헤어지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매력을 잘 모르겠다고 제가 그때 얘기했죠. 나는 생각보다 매력 있는 사람이니까 좀 더 만나봤는데
정말 나를 잘 알고도 매력 없다고 생각하면 나도 내 매력 모르는 사람 관심 없으니까 나를 완전히 알고 나서도 별로면 그럼 나 떨어지겠다. 근데 당신이 나를 정말 잘 알면 나랑 결혼할 거다. 결혼했거든요. 내 반쪽은 어디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반쪽이 돼 있어야 돼요.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돼 있어야 돼요.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는 거죠. 저는 아까 말했잖아요. 메타인지.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엄청 극대화했어요. 재밌게 하려고 했고, 매너 좋게 하려고 했고, 다정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면 결혼할 만한 사람이 내가 돼 있으면 돼요. 그러면 누구든 결혼시켜 주려고 합니다. 이상형만 계속 얘기하면서 내 짝 어디 있지 하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소개 안 시켜준다. 반성하셔야 돼요. 왜? 메타인지가 안 돼 있는 거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한눈에 알아볼 사람이 되는 게 내 반쪽이 나에게 다가오게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내가 정말 이상형을 그랬다면 과연 그 이상형이 나를 좋아할까? 또는 그 이상형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하고 그 사람이 돼 있잖아요. 제가 소개시켜줄게요. 저 다 결혼을 10살 시켰는데 잘 살거든요. 왠지 아세요? 결혼하면 잘 살 게 보여서. 네. 정말 괜찮은 사람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안 찾아도 다 찾아서 연결해줘요. 네. 저희 약사님도 결혼을 할 자신이 없었는데 너무 결혼하면 잘 살 거야. 그래서 결혼시켜줬다니까요. 제가 축사까지 했어요. 사람들은 주례인 줄 아는데 축사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결혼 준비가 됐는데도 결혼할 사람 못 찾았다. 제 명함 찾고 물어보세요. 저는 객관적으로 메타인지 시켜드린 다음에 진짜 결혼할 만한 사람이다. 전 결혼시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은 결혼해야 행복하니까. 결혼을 못한 거예요. 못한 사람은 해줄 수 있어. 근데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은 안 시켜줘요. 결혼을 할 수 있는데 결혼해야 될 사람인데 잘 모르고 있다. 그럼 교육시켜서 결혼시켜줍니다. 아셨죠? 단번에 알아보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사람이 돼 있으면 결혼할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요. 내가 고르는 거예요. 경제적 준비도 아직 언제 결혼해 줄까요? 결혼 자체가 부자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경제적 이익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이익일 것 같잖아요. 그 혼자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시발 비용이 엄청 많아요. 세계 돌아다니면서 인스타에 올릴 사진 찍고 막 별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혼하고 있으면 둘만 있어도 재밌어요. 뭔가 간단한 거 해도 재밌어요. 사람 많이 모이면 뭘 사도 비용이 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야 부자 되는 건데 저희 약사님도 돈 하나도 없이 결혼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약사가 돈 벌면 결혼하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결혼하면 무조건 돈이 먼저 모일 건데 왜 제가 그래서 저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돈도 없고 약국하다 망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결혼해야 돈 번다. 그럼 결혼할 준비가 돼 있고 결혼 특강을 제가 맨 처음 한 게 저희 약사님이에요. 이 강의 말고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가? 너는 어떤 사람이 되겠어야지 해서 결혼했는데 그래서 되게 불안해 하더라고요. 얘기했죠. 집은 필요할 때 되면 산다. 그래서 애 낳고 집이 필요해 사겠는데 국가 정책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를 정말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이 기회를 만들어줘서 결혼이 얼마나 유리한지 교육을 시켜주면 결혼을 할 건데 안 알려주니까 돈 모아서 결혼한 게 아니라 이 결혼 자체가 재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재산이 모여요. 실제로 그래요. 결혼하면 재산을 같이 모으니까 잘 모여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근데 이제 30대에 접어들었다고 하면 30대 중반까지로 예상을 해볼게요. 이 헤어지신 분이 누구든 간에 먼저 헤어지자고 한 사람이 망합니다. 이건 매우 명확해요. 왜? 잘 준비한 사람은 금방 또 준비한 사람을 만나는데 뭔가 딴 데 뭐 있겠지 기웃거리는 사람들은 겨우 기웃거리다가 혼자 살게 돼요. 이건 되게 많이 통계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6살의 남자 미혼율이 80%예요. 아직도 더 좋은 8명의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는 61%입니다. 만약에 여성분이시면 확률이 더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짝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이 나를 찾을 수 있게만 준비되어 있으시면 됩니다. 예물 예단을 간소화하고 추세하고 하는데 실용적인 예물 준비 이것 때문에 파혼다는 경우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의외로 있어요. 왜? 더 잘하고 싶고 더 남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근데 이거 정말 이거 엄청 고민했는데 결론은 뭐냐? 반반무만입니다. 무슨 뜻이냐? 포기할 걸 먼저 포기하세요. 서로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양보할 거를 먼저 확 양보해 버리세요. 나는 양념치킨 먹고 싶다 그러면 프라이드는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국룰이에요. 그렇죠? 나는 양념치킨 먹고 싶은데 프라이드 건드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양보할 걸 먼저 양보해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양가해서 우린 이거 하고 싶어 하는 거를 내가 안 해도 될 거를 먼저 다 양보해 버리면 돼요. 그럼 나머지 게 내 거가 됩니다. 무만이는 뭐냐? 같이 잘하고 싶은 거에 집중하세요.
하객들 많이 이거에 집중하시면 돼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정말 힘을 주시고 뭔가 의견이 일치가 안 될 것 같은 거 있으면 바로 나눠가지고 빨리 양보해 버리세요. 빨리 양보해야 나머지가 제 거가 됩니다. 이거 되게 저는 이렇게 저는 결혼할 때 아무것도 다 저는 진짜 쫓아다니면서 저는 결혼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결혼만 하면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결혼만 하면 된다 했어요. 결혼하고 신혼여행지만 제가 정했습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왜 싸우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양가지방 스타일이나 결혼할 때 지원 차이가 있을 텐데 이런 건 어떻게 조율해야 될까요? 사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 고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네 거 내 거 어디 있어요? 결혼하면 우리 거지. 여러분들은 결혼하시기 전까지는 양가로 보는데 사실 결혼하자마자 새로운 가정이에요. 땡길 거 다 땡기세요. 땡기고 나서 우리 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말은 뭐냐? 아들도 딸도 다 도둑일 뿐. 제대로 도둑이 돼야지 뭐 서로 비교해서 더하고 말고 아닙니다. 일단 어느 쪽이든 땡겨와요. 미리 땡겨야 돼요. 결혼할 때는 3억까지는 증여세 안 나옵니다. 무조건 땡겨오세요. 땡겨와서 우리끼리 되고 나야. 우리끼리 많아야 양가 부모님한테 뭘 할 수 있지. 손해보는 거 같으니까 난 덜 할 거야.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럼 둘이 벌어야 돼. 그 어느 쪽이든 땡겨오면 내가 더 땡겼잖아. 그게 바보야. 이미 공동재산인데 이혼할 때 반대인 거 아시죠? 공동재산이니까 무조건 땡겨오십시오. 내가 만약에 어쨌든 땡겨. 나중에 우리 거야, 우리 거. 무조건 다 우리 거 만들면 되니까 이거는 지원의 차이. 만약에 그거하고 생색낸다? 판 깨. 우리 거 하자는데 우리 거 하는 거고 생색내는 사람이면 판 깨야 돼요. 그런 사람은 결혼하고도 네 거 내 겁니다. 자, 경제분담 공동 또는 개인 돈 관리 어떻게 접근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말씀드리면 저는 저희 와이프 통장 몰라요. 저희 와이프도 제 통장 몰라요. 그냥 언제쯤 돼서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서 해야지 하고 그냥 지내온 거예요. 지금도 몰라요. 돈 좀 줘봐요 하면 주고 돈 부족하면 주고. 근데 서로가 편해요. 왜? 모르니까 편해요. 근데 그거는 다 케바케 사바사고 자기들끼리 하면 되는데 제일 바보 같은 짓이 뭐냐? 서로 완벽하게 공개를 해가지고 그 돈을 컨트롤하는 게 제일 바보짓이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저는 이 말 제가 만든 말 중에 써야 내 돈, 가야 여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 찾은 게 있어요. 이 경제적 분담 이게 중요한 게 접근을 어떻게 되느냐? 돈은 써야 내 돈이다. 시간도 써야 내 시간이다. 결혼하시고 나면 반드시 배우자에게 줘야 될 게 룸입니다. 여유. 돈에 대한 여유, 시간에 대한 여유를 줘야 그 여유가 나한테 와요. 근데 상대방에게 여유를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걸 쥐어짜는 거예요? 마른 수건 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게 제일 망하는 거예요. 같이 잘 살자고 내가 말라비틀어 죽는 거 안 됩니다. 저는 철칙이 있어요. 제가 번 돈 10%는 언제든지 쓸 수 있다요. 그래봤자 제가 30년 일하면 제가 3년 번 돈 쓰는 건데 그것도 못 쓰면 혼자 살지.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10%의 권한만 있어도 엄청 자유로워요. 네. 그것만 써도 되거든. 나머지는 내 가족을 위해 써도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그 룸을 만들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비상금 알아도 모른 척 하시면 돼요. 얼마나 그 비상금 탈 때 행복을 내가 돈 안 줘도 되는데 뭔가 너무 힘 축 처져 있으면 아내분이 남편분이든 용돈 주시면 돼요. 용돈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차피 통장에 다시 들어가. 저희 앞에 제일 싫어하는 게 제 돈 주는 거예요. 당신이 입금해요. 뭐 이런 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여유를 만들어주면 그 여유가 나한테 돌아오는데 서로의 여유를 만들어주지 않는 순간 서로 팍팍해져요. 아니 같이 잘 살자고 서로를 죽이는 게 결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관념에 대해서는 네 시간도 쓰고 네 돈도 써라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는 외동이 좋을까요? 둘이상이 좋을까요? 둘이상 연생이 나을까요? 나이 차이 나는 게 나을까요? 이것도 케바케 사바사고요. 저희는 셋째 왜요? 왜요? 아주 확실한 건 있습니다. 외동보다는 둘 이상이 나아요. 5살만 넘어가면 티가 납니다. 외동은 어른 될 때까지 부모 한 명이 붙어 있어야 돼요. 어른 되고 나서도 특히 사회진흥이 많이 떨어집니다. 사회생활에서 되게 힘들어요. 형제끼리 치고받는 것도 사회생활이에요. 또래끼리. 근데 너무 엄마를 통해서 너무 조숙해버리거나 아니면 진짜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밖에 환경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애들 자라서 결혼하면 형제가 있는 집이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잘못 배웠을 테니까. 그래서 연년생이든 뭐 뛰어쓰든 뛰어나든 연년생은 뭐냐 한꺼번에 괴롭겠다 이거죠. 근데 뛰어나면 띄엄띄엄 2번 괴롭겠다 이거죠. 중간고사를 기말고사 한꺼번에 몰아볼 거냐 중간고사 보고 조금 쉬다가 다시 기말고사 괴로울 거냐 정도 차이고요. 애는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됩니다. 6학년이 이만큼인데 1학년이 이만큼이에요. 애 둘이면
점유율 어마어마합니다. 세력 만드는 거예요 벌써. 애 둘, 셋 만들면 세력이 어마어마해지는 거니까 많이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나이 들었을 때 기댈 구석이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내 연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애 많이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생활이 얼마나 만족하나요? 이거 진짜 이런 질문 보면 정말 어떻게든 저를 박살내고 싶어서 애를 쓰시는데 제가 아주 짓밟아 드리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실 건가요? 얼마나를 하우로잖아요. 하우가 아니라 하우 오픈이에요. 얼마나 자주 행복하나. 결혼 생활은 잠깐 불행하고 자주 행복합니다. 잠깐 불행을 짧게 하면 행복하고 아주 똑같아요. 불행은 자주 행복하고 잠깐 불행할수록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행복 인사가 짧게 불행하시고 자주 행복하시고 조금 더 건강해지거든요. 결혼이 매우 거기에 유사해요. 그냥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결혼했을 때 정말 좋았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런 질문 들을 때예요. 저는 더 이상 그 고민 안 하거든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거예요. 근데 결혼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고민 안 하니까 잘 살 고민밖에 안 합니다. 근데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거 얼마 안 좋지 않아요? 옛날에 그 고민했을 때 지금 그 고민하세요? 아 다시 해야 될까? 결혼해야 될까 고민이 없습니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좋고 그 다음에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실 때 이거는 정말 연애하는 사람들은 연애할 때 100번 물어보세요. 결혼하자마자 현실입니다. 현실이나 잘 살면 돼요. 이번 생 살아보고 죽어서 또 만나면 만나는 거지 뭐 그걸 굳이 지금 다음 결정할 거예요. 이번 생에도 어떻게 살지 말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결혼은 편안한 사람하고 네가 나하고 안 살든 말든 지금만 잘 살면 돼요. 저희 와이프가 제가 물어봤더니 그랬어요. 지금이나 잘 삽시다. 큰 깨달음이 받았습니다. 지금 잘 사는 게 결혼이에요. 행복도 사용기한이 지금처럼 결혼도 지금밖에 할 수 없어요. 이거. 결혼, 배우자와 함께 하면서 결혼하기 잘했다고 느끼는 언제였나요? 과거형? 지금 제가 불행하다고 막 믿어보는 거?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들이 불행할 거라고 믿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너도 옛날엔 행복했겠지만 지금 불행하지 않아? 라고 과거형 씁니다. 이것도 제가 깨드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결혼 안 하신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들 제일 부러워하는 첫 번째가 뭐냐? 결혼에 대한 고민 없다는 거. 저는 자다 깼는데 결혼 안 했다고 생각했을 때가 제일 불행하거든요. 근데 깨자마자 결혼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너무 행복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느낀 시간은 얼만큼인가예요. 결혼은 순간이 아니고 시간입니다. 기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혼 느낀 시간 얼만큼이냐면 거의 대부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가끔은 정말 최악이기도 해요. 근데 그게 가끔이에요. 그거 넘어가면 다시 좋을 걸 알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정말 싫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좋을 거예요. 근데 가끔 나쁩니다. 나쁘면 어떻게 하냐? 아, 이 나쁜 게 있으니까 좋을 때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무조건 다 행복하잖아요. 행복인지 몰라요. 가끔 불행하지만 자주 행복하면 결혼도 그렇게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대부분 잘했다는 거를 저희 와이프한테 컨펌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결혼하시면 거의 대부분 잘한 상태일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이유가 확률적으로 행복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우리는 선으로 태어나서 면이 되고요. 결혼하는 순간 입체가 돼요. 양가부터 뻗어나가는 줄기까지. 그리고 반드시 애를 낳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드디어 우리 인간의 뇌에 컬러가 들어옵니다. 너무 다이나믹해요. 처음엔 너무너무 벅차. 근데 그 시간이 다 흐르고 나면 내 인생이 색으로 완성된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애 낳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면으로 산다고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인생의 색깔을 만끽하기를 정말 바랄 거예요. 결혼하고 애 낳기 전까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이 결혼을 잘할지 안 할지는 면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입체가 돼봐야 입체의 삶을 사는 거고 컬러가 들어와야지만이 여러분의 삶을 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혼하고 애 낳는 겁니다. 손에 왕창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 잘하려면 위기가 오거든요. 계획대로 안 됐는데 계획대로 안 됐다고 탓하지 말고 바로 다음 계획을 세우세요. 다음 계획 세워서 더 나은 기대를 만들어서 창발적 전략, 인생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뭐든지 창발적 전략입니다. 망하면 바로 다음 전략을 찾아서 더 좋은 전략을 만들어내시면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거든요. 결혼이 아주 완벽한 경영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하버드 경영학 교수인 클레이튼 교수가 경영학 이론으로 말한 창발적 전략입니다. 결혼은 계속 꼬일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더 좋은 답이 나오고 그 답들이 모여지면서 더 좋아집니다. 결혼은 손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아까 말했죠. 손해볼수록 행복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결혼하셔서 손해볼 준비하시고 손해보고 싶은 사람 되시고 그렇게 하셔서 행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18년째 열심히 손해보고 있는 오원식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손해볼 수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저 찾으시면 됩니다. 오, 너무 재밌어갖고 16분 더 오버했는데 괜찮았죠, 그렇죠? 예. 여러분 꼭 결혼하세요. 당연하지 마세요. 아, 원래 결혼도 강한 거야. 아무튼 여러분들 꼭 결혼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